좀 덜 먹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제 친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저한테. 늘 죄인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뭔가 미안해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로서는 저는 50점 안 될 것 같아요. 낙제점이에요. 네, 한동안 장애인 스포츠 활동에 매진해온 정치권을 잠시 떠나서 궁금했던 나경원 전 의원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표정이 한결 편안해지셨어요. 예, 요새는 뭐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욕 좀 덜 먹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요즘에는 스포츠맨에 가까운. 지난 가을에는 IPC 집행위원 선거 때문에 출장을 많이 다녔었는데요. 이 들어올 때마다 세관신고서에 이렇게 직업란을 쓰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다른 걸 쓸 수 있더라고요. 정말 스포츠맨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이맘때쯤이면 이제 스페셜 올림픽 책임자로서 이제 준비하시느라고 한참 바빴을 그때였죠. 예, 그렇습니다. 규모로도 역대 최고였지만 또 워낙 의미 있는 대회니까요. 스페셜 올림픽 치르고 나서 사실은 기적이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스페셜 올림픽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요. 대회 끝날 쯤 되니까 한 70% 넘는 국민들이 아신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 생각하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하나하나의 사연을 담아서 책을 한 권 내셨더라고요. 예. 무릎을 굽히면 사랑이 보인다. 이 책 제목은 직접 지으셨어요? 직접 짓지는 않고요. 네. 사실은 출판사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져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골랐는데요. 책의 내용대로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읽어봤는데 좀 우시는 분들이 있으시겠다 싶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출판사에서 하는 말이 자꾸 그냥 일반 에세이로 분류해달라 그러는데 정치인 에세이로 자꾸 분류해서 논다고. 그래서 정치인 에세이로 분류되면 아무래도 좀 선입견들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책 표지에도 제 얼굴을 좀 안 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다른 사진을 많이 골랐는데 마케팅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장애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책이 덜 팔린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인가 봐요. 네, 책이 팔리는 만큼 그 수익이 다 이제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 조직위로 이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지금 팔렸다고 하던가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실력이 잘 없어서요. 대회 끝나고서 바로 좀 책을 쓰고 싶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11월이나 돼서 출간을 하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어요. 이 정도 그래도 내가 정성을 기울였으니까 그랬는데 교보문고에 가서 저자 강연회를 했는데요. 그날 교보문고 가서 이렇게 책을 보니까 웬 책이 이렇게 많죠. 자신감이 쏙 없어졌어요. 개인적으로 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을까요? 베네수엘라에서 온 빙상 선수였는데 금메달을 받았죠. 근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한테는 이게 바로 올림픽인데 그러니까 저만큼 좋아하는 게 당연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그만큼 준비했을까? 올림픽 하는 만큼? 그리고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나중에 엄마를 찾기 위해서. 민상아 선수 이야기요. 6살 때 이렇게 우연히 발견됐는데 이름이 성명미상해서 민상아가 됐잖아요. 우리 같으면 엄마 찾으려고 달려요. 그래서 엄마 찾으면 뭐라고 할 텐데 했더니 저희 같으면 원망하는 이야기 할 것 같은데 저 잘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 게 우리가 또 못 보는 면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배운 점도 참 많으셨겠어요. 그럼요. 너무 많이 배웠죠. 실제 프레 대회에서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요. 결승선 바로 앞에서 안 들어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가 이 결승선에 들어가는 걸 깜빡했나? 그리고 이제 자꾸 빨리 들어가라 말고 응원을 해줬더니 뒤를 계속 돌아보다가 그 나라에서 온 다른 동료 선수가 가까이 오니까 그제서야 같이 들어가는. 기다리느라고. 그 선수를 기다리느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 보통 올림픽에서 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요. 모두들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래요. 행복지수 꼴찌고. 네, 행복지수 꼴찌고 뭐 자살률 1등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꾸 이기려고만 하는 거 아닌가. 나만 이기려고. 같이 이긴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페셜 올림픽의 정신을 좀 우리가 같이 배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네. 정말 스포츠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요. 지난해 말에는 또 국제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출이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다 득표하셨던데요. 150표 중에서 99표, 네. 66% 득표율. 네. 아마 지금까지 선거 치르시면서 가장 높은 득표율 아니었나 싶은데요. 가장 높은 득표율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선거운동했습니다. 그러셨군요. 8월 말에 후보로 등록을 하고 도전을 했는데요. 선거는 다 똑같더라고요.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네, 전 세계를 또 상대로 선거운동하느냐고 고생 좀 했습니다. 장애인 올림픽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스페셜 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 농아인들의 올림픽도 있죠. 차이를 조금 설명해 네, 주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좀 막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패럴림픽은 실질적으로 이제 올림픽 끝나고 조금 있다가 하는 장애인들의 올림픽인데요. 가장 올림픽적 성격이 강한 올림픽이죠.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금운동을 가리는 거고 대상은 주로 몸이 불편한 분들이 대상이고요. 스페셜 올림픽은 대상 자체가 발달장애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또 그 경기 방법도 초보 선수들은 초보 선수들끼리 아주 잘하는 선수는 잘하는 선수들끼리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아 올림픽은 이제 대상이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올림픽입니다. 올 한 해는 뭐 역시 또 바쁘게 뛰셔야겠어요. 소치 패럴림픽이 3월 6일에 개막식을 하니까요. 그래서 소치에 가서 한참 있다 와야 되겠더라고요. 장애인 스포츠 관련 얘기할 때 연관돼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나 씨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네. 벌써 대학생 됐다면서요? 네, 2학년 됐습니다. 2학년. 네. 음악을 전공한다고요? 예, 저희 딸은 음악을 전공하고 있어요. 드럼 치고 있어요. 예. 딸이 드럼을 네. 하니까 좋은 게 좀 실용음악 하는 친구들은 좀 자유롭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평생 직업이 좀 뭔가 이렇게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평소 못했던 거 딸을 통해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엔 딸이 머리는 뭐 염색해달라 그래서 노랑, 보라 막 이렇게 섞어서 해놓으니까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저도 못한 걸 자기가 색깔 다 골라서 자기 염색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염색해달라 그러면 바로 해주세요. 아우, 그럼요. 그것도 뭐, 딸 공연한다고 동대문 시장 가서 5만 원 주니까 막 이렇게 굿을 달리고 막 이렇게 술 달린 가죽 느낌 난 조끼도 있더라고요. 그런 제가 평소 절대 못 사보던 거 막 사서 딸 입히면서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보통 그 미술이나 음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엄마나 아빠의 재능을 물려받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따지자면 엄마 아빠 어느 쪽에 좀 가까운가요? 뭐 아빠 아닐까요? 저는 영 재능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딸이 드럼 시작한 다음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타를 좀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를 배워서 딸하고 좀 같이 뭘 해볼까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시간 나시면 그러면 유나하고 주로 어디 가세요? 저희요? 뭐 그렇게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서 많이 가는 데는 없고요. 그냥 아주 잠깐 틈이 나시면 이게 좀 그런데 목욕 가는 게 좋은 취미입니다, 둘이. 이 대답이 나올 줄은 또 몰랐네. 엄마로서 본인이 평가하시면 점수 몇 점 주실 수 있으세요? 엄마로서는 저는 50점 안 될 것 같아요. 과락이시네요. 네. 낙제점이에요. 뭐 시간 많이 같이 못하니까 그거부터 시작이죠, 뭐. 제일 힘들었을 때를 돌이켜 보시자면 언제셨을까요? 뭐 이렇게 구체적인 경험을 또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장애인 아이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은 늘 죄인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뭔가 미안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 들어가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부모가 좀 당당하게 할 수 있게 하자. 시스템이 바꿔지지 않으면 장애인 부모는 늘 죄인 느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컨대 보조교사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거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실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정치하면서 참 기뻤던 일 중에 밖으로 소문은 안 났지만 저 혼자 좋아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워낙 공부 잘하셨으니까 반장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반장 많이 했어요. 내가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학창 시절에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제 꿈이 정치인이었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제가 꿈을 분명히 이렇게 여자도 사회에 기여하는 게 뭘까 하고 해서 제가 그때 무슨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고 꿈을 바꾼 줄 알았는데요. 중3 때까지도 제가 정치인이라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네. 제 친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저한테. 중학교 때 앙케이트를 친구들끼리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 앙케이트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너 그때도 정치인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지금 서울시장에서 낙선하시고 쉬신 지가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되셨나요? 2년 2달? 2년 2달 정도. 예. 좀 쉬면서 링 밖에서 정치권 안을 좀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원내대표는 전병헌 원내대표랑 그 당시 카운터파트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뒤에 시민단체들 때문에 나 한 발자국도 못 바꿔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부분에 참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정말 여당은 좀 양보해주고 여당이라는 그런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야당은 또 지지해줄 건 지지해주고 그렇게 해서 좀 하나씩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시면 이제 양보 혹은 협력 이걸 좀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저는 다시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요. 아까 서두에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지지자가 많은 만큼 정치인은 또 안티도 몰고 다니니까 정말 많은 일 중에서 이거 정말 조금 억울했다, 정말 속상했다 하는 일을 하나만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말을 하고자 하면 정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쩔 때는 참 이걸 이렇게까지 만들어서라는 정말 한숨도 절로 나올 때가 있기는 한데요. 그냥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러면 혹시 잘못한 점은 뭘까를 생각하고 나를 바꾸는 게 더 빠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을 나한테서 찾는 것이 그냥. 나한테 원인을 찾는 게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페셜 올림픽만 해도 사실은 1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정치 재개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보내는 사람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시장 선거 이제 떨어지고 국회 출마 못하게 되니까 이제 큰일 났다고 스페셜 올림픽 자리도 내놓으라고 그럴 거라고 조직위원장 자리도. 그래서 내가 하나에서 10까지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뺏으려고 안 할 거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국회의원 떨어지더니 뭐 하나 맡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제가 유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덕망 있고 훌륭한 분 모시려고 그랬는데 마땅히 또 제가 모시지 못해서 제가 조직위원장 맡아서 오래전부터 하던 거기 때문에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거는 후회스럽다. 그때 좀 신중할 걸. 지금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건 있으신가요, 혹시? 그것도 많이 있죠. 그 17대, 18대 국회에 있을 때 정치를 하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 또 해야 되는 일에 정말 열심히는 했는데
그 큰 틀에서 가치를 같이 하는 이렇게 어떤 연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제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하신다고 여러 번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계속 아직도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지난해 말에는 충북도지사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네. 예. 아,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긴 돌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지방선거는 네.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를 앞으로 또 재개하실 거잖아요. 20대 총선 어떤 시점으로 잡고 있다 하셨는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중구당협위원장 예. 공모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응모를 했더니 정치를 재개하는 건 아닌가 네. 이렇게 막 또 얘기가 솔솔 나왔죠. 예, 말씀들이 있으신데요. 당협위원장 응모한 것은 사실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임기를 다하지 못한 그런 미안함이 있어서 한 거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정치를 막 재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정치를 다시 한다면 20대의 국회에 들어가고 싶은 게 제 소망인데요. 2016년에 총선에서.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정치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뜻을 왜곡해서 받아들이시는 분도 많고 이쪽으로 안 들어왔으면 하시는 생각도 하셨을 것도 같아요. 그렇죠. 결국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 자신의 어떤 행동이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래도 정치라는 영역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일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선한 영향을 잘 미치는데 제대로 쓰일 수 있을까, 또 그것만이 최선일까, 이런 고민은 늘 또 남아 있는 거죠. 대학생 시절 사진, 또 어렸을 때 사진 정말 볼수록 예쁘더라고요. 민망합니다. 예. 스스로도 외모에 불만을 갖고 자라시진 않으셨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동생이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둘을 데리고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동생 보고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동생은 더 예쁘세요? 동생이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여운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꼭 우리 큰딸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사진 봤는데요. 이거 잘못하면 또 망원에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요? 예쁜 외모 때문에 뭐 득도 있고 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득실을 따지자면 굳이 어느 게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 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역시 호감 가는 인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사실 이제 덕도 많이 봤었죠. 많은 분들이 쉽게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안타까운 게 이렇게 어떤 사람을 수식하는 단어는 보통 하나라 그러잖아요. 두 개가 네.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앞에 수식어가 그냥 외모에 대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을 잘해? 어떤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늘 안타까웠습니다. 82학번이시죠? 그 당시 법학과에 여학생이 몇 명이었어요? 저희 11명이었습니다. 360명 정원에. 그러면 우리 부부이신 김지호 판사님은 되게 선배이셨나요? 아니요, 저희 대학 동기고요. 같은 클래스메이트였죠. 그래서 네. 제가 대출도 많이 해줬어요. 대출. 너무 생소한 단어죠. 대리 출석이라고. 그러니까요. 앞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쿡쿡 찌르면서 아직 안 왔거든. 빨리 대답 좀 해줘. 막 남자 목소리를 시켜야 되니까. 연애를 일찍 시작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 두 분의 러브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뭐 다 똑같죠 뭐. 옛날 생각하면 재미있지만 같은 동네 살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같이 타는 친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저 물 한 잔도 안 먹는 속에서 얘기할 수 없는. 이제 새해 딱 들어서 결심으로 잡아놓은 게 있으세요? 연말에 이런 문자를 한번 받았어요. 지인한테. 자신한테도 좀 친절하세요.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나한테 좀 친절하자.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자.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우선순위를 앞에 두자.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한 어떤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인가요? 스페셜 올림픽 시작할 때
그 세계 회장이 저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으면 좋겠냐. 그래서 Looking Twice에서 Looking Once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이 지나가면 보통 2번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친숙해지고 알게 된다는 거는 한 번만 쳐다보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막 바로 옆에 늘 보던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Looking Twice에서 Looking Once로 바뀌면서 그 대신 생각은 2번 하는 Thinking Twice가 돼야 된다. 제가 뭐 마지막 질문을 거창하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뭐 인간 나경원, 또 정치인 나경원, 또 지금 스포츠 활동을 하는 나경원의 그 원천 또 이유가 딸 유나에게서 많이 나왔구나. 마지막으로 유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우리 유나요? 예. 오늘은 늦잠 잤던데 보니까. 유나야, 오늘은 엄마가 아침에 너 눈 뜨기 전에 나왔는데 아침은 잘 먹었니? 아마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부모에게 비타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나 유독 너는 늘 엄마의 정말 비타민인 걸 부인할 수가 없구나. 우리 딸 유나 엄마 늘 응원해주고 또 늘 엄마는 사실 미안해. 제대로 못해줘서 힘내고 내일은 일찍 일어나자. 나진과 제트였어요. 체력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꿈쩍 않고 무쇠 체력으로 공부한다고. 제가 노래 가사를 정말 못 외우는 게 제 컴플렉스입니다. 외우는 노래 가사가 하나도 없어서 갑자기 노래 부르라 그러면 부를 게 없더라고요. 요새 조금 정신 쉬면서요. 처음에는 시장 가는 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요새는 뭐 슈퍼 가서 슈퍼도 보고 시식도 하고 그런데 한 번은요 슈퍼 갔더니 어떤 분은 덤으로 더 주시는 분도 있고요. 한 번은 알아보시고 이거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다 사가라고 또 저한테 그냥 덤탱이 씌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속상했어요. 대한민국의 아줌마로서.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정치인.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이 생각이 나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변명만 떠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유명한 장애인 가수가 있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이 아니라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도 도전하지 않는 것이 장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도 도전하지 않는 분들, 저 사람들이 장애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투게더 위켄의 정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 잘, 남보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 사회 어쩔 수 없이 소외된 분들하고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그런 함께 가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셜 올림픽을 승자만 있고 패자는 없는 올림픽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승선에 올라간 8명은 다 메달이나 리본을 주게 돼요. 어떤 기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이제 뭐 메달이나 리본이나 다 똑같이 생각하니까 그런가 보죠.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얘기냐고. 더 승부에도 집착이 강하고 욕심도 많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위해서 한 도전의 과정에 대한 그런 우리가 칭찬이다.